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약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켜봤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Hello guys.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접속을 해주시고 계시네. 지금 저는 전주고요. 서울이 아니고요. 전주는 며칠 전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들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쨌든 아마 계속 아시안 게임 때까지 훈련을 다른 뭐 외부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떡밥. 그래서 아마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든 뭐 브레이크 앰비션 친구들이랑도 뭐 컨텐츠를 찍고 뭐 하고 했는데, 어쨌든 외부에 드러나는 컨텐츠로나 이런 건 아마 참여가 심하지 않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비추고 뭐 방송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래 운동선수들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시즌이 아니고서야 여진 언니랑 바람 피셨다는데 해명 좀요. 저는 바람을 핀 게 아니고요. 저는 언니들 모두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지훈이한테도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연이랑 같이 밥 먹자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전주에 와 있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훈련 잠깐 소집 해제되는 시간이 아주 잠깐 있는데 그때 만나려고요. 저는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늘 응원한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본업을 할 거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보여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거고 어쨌든 저는 많은 사랑도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관심이 있어야 그만큼 저희 씬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빡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들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 와서 잠깐 시간이 났을 때 뭐 커피 사러 나가거나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물론 서울 안에서도 많이 알아보시고 여기 전주에서도 알아보셔서 제가 막 그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알아보셨냐고 하는데 스우파가 끝난 지 좀 됐잖아요. 사실 꽤 됐는데 계속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자고 사진 찍어도 될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사인 요청하시기도 하고 그게 되게 감사하고 신기해요. 왜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원래 계속 노출이 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사진과 내 사인이 아직도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 주변에 이제 카페에 다녀왔는데 딱 가자마자 알아보셔가지고 서비스도 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카페 진짜 맛있어요. 여기 커피 카페 데이오프 전주 카페인데 되게 이쁘고요. 진짜 빈말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댄싱하이 때부터 봐왔는데 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오래전인데도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여기 데이오프 쿠키도 진짜 맛있고요.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전주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대표 훈련이 지금 현재 원래는 진천선수촌에 들어가 해요. 근데 지금 대한체육회 쪽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원래 저희가 새로운 종목이다 보니까 없어요. 저희를 위한 시설이 원래는 없는데 지금 대한체육회 쪽에서 흔쾌히 협조를 해주셔서 마련해주겠다 하셔서 지금 아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4월쯤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어지고
저희를 위한 시설이 준비가 되면 진천에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일단 그때도 훈련을 해야 하니까 진천 수천이 아닌 천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그 원래 거주하시던 지역이 전주하고 울산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쪽에 연고지가 있으시니까 전주하고 울산에서 거기 그 지자체 쪽에서도 협력해 주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전주에 왔고요. 2월 훈련은 전주에서 하고 3월 되면은 먼저 울산에 갔다가 울산에서 주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나머지 기간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천인데, 살짝 텀이 있어요. 훈련하고 며칠 풀렸다가 소집 해제가 됐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진천 가기 전에 또 기간 남고. 어떤 올림픽 준비 중인가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 이슈 때문에 갑자기 이제 파리올림픽이 또 나오면서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이 이제 새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YJX 예리가 나온다, 출전한다 라는 소식이 돌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뭐 이 라이브 현재 시청자 수가 300명 안팎이지만, 어쨌든 여기 보고 계신 분들께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 출전권은 없어요. 사실 파리올림픽은 출전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국가대표이고요. 브레이킹 국가대표는 1년마다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대회 우승하면서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올해 또 해야 돼요. 1년 주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인데도 국가대표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또 국가대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뽑혀야 내년에도 국가대표를 할 수 있고, 내년에도 뽑혀야 24년 파리올림픽에 나갈 수 있고. 근데 한국 국가대표이기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리올림픽에 나갈 수 있진 않아요. 그게 어쨌든 세계대회, 뭐 세계선수권 대회나 포인트를 주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따내야 하는데, 그게 올해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니, 올해 국가대표 저와 이제 다른 언니 오빠들 포함해서 올해부터 이제 세계대회, 세계선수권 대회나 이런 종류의 대회를 나가면 파리올림픽까지 출전권을 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선수권 대회 순위별로 차등 지급이 될 거고, 그 포인트를 계속 쌓다가 23년 말쯤, 어쨌든 23년에 그게 딱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총 포인트 순위대로 16명인가?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전 세계 비보이 비걸들 중에서 그 포인트 순서대로 순위를 쫙 매긴 다음에 딱 커트해서 이 사람들만 파리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국내 1등이어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포인트를 쌓지 않으면 파리올림픽에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국이어도 사실 포인트를 많이 주는 대회는 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파리올림픽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 세계 탑 10 안에는 들어야 사실 안정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다른 운동선수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이 드는 게, 세계선수권에서 순위 안에 들어야 출전권이 나오는, 그 올림픽 출전권이 나오는 그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는 유솔림픽 때도 그랬어요. 유솔림픽 때 저는 계속 유솔림픽 때 국내 1등이었는데, 처음에 아시아 예선을 나가서 은메달을 따고 커트라인에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일본 마지막 예선 때 전체가 이제 커트라인에 들었던
아시아 예선에서 뽑힌 사람들, 뭐 유럽에서 뽑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월드 예선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땄죠. 그래서 이제 유스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던 거였는데, 심지어 한국 안에서 이제 국내 안에서의 커트라인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스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탑 12, 12명, 전 세계 12명이 잠깐, 너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12위 안에 들어야 유스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말고도 한국 비걸 동생이 아마 8위인가? 7, 8위인가 했어요. 근데 제가 순위가 더 높아서 그 친구가 그 12위 안에 들었는데도 한 국가에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만 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친구가 12위 안에 들었는데 잘렸어요. 막 이렇게 국가 안에서도 순위 경쟁을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도 순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스올림픽 때는 사실 유스는 그래도 성인보다는 아무래도 쉽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파 분들은 대부분 성인이셔서 다 잘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스올림픽이 일반 성인 올림픽보다는 수월에 딱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사실 똑같은 순위 경쟁을 하고 있었다. 국내 안에서 잘해야 되고 그 전 세계에서도 순위 안에 들어야 되고. 저는 이미 겪어본 거라 당황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그 하루에 10몇 라운드를 뛰는 경험을 다시는 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19살 때 제 나이만큼 하루에 라운드를 뛴 적이 있었어요. 19라운드를. 정말 혼이 나갔었어요. 그걸 정말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올림픽은 일반 컬처 대회랑은 다르게 좀 체력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쉴 틈이 없죠. 근데 언제 뭐 이런 거 해보겠어요. 몸 성할 때 빡하고 빡해야지. 진짜 그 세계선수권 작년 12월이었나 올해 1월, 작년 12월일 거예요. 그때 치러진 세계선수권을 보니까 그때도 엄청 라운드가 많았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점점 이제 8, 4결 갈수록 다들 짧게 하고, 힘드니까 짧게 하고 빨리 끝내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그 한계치 안에서만 딱 하고 끝내는, 그게 아무래도 아무리 체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덜하다,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런 올림픽의 라운드 제도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올림픽이니까 할 수 있는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컬처 대회는 그런 룰이 없잖아요. 정말 올림픽 그런 스포츠계 대회이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이랄까. 사실 유스올림픽 때 만들어진 룰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도욱 오빠랑 밥 먹기로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시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틀에 19라운드를, 와, 19살 때 19라운드, 그때 와, 제가 나이만큼 배틀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뭐 컬처 대회는 라운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올림픽은 룰이 좀 빡세요. 한 강에 뭐 4라운드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이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대회는 몸 건강히 가겠습니다 오빠 금방 봬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처음에 예선은 1라운드씩 하죠.
예선을 1라운드 하고 뭐 예를 들어 16강부터다. 그러면 16강을 하는데 보통 16강부터 토너먼트잖아요. 근데 올림픽 같은 대회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이에요. 그래서 16강이면 조를 짜요. 뭐 4명씩 조 4개 해서 조 안에 4명 있으면은 이 한 명이 나머지 3명과 다 붙는 리그전을 해야 돼요. 그 리그전이 끝나면 다음이 4강이나 아니면 8강인데 어쨌든 다음 라운드로 가게 되면 뭐 8강부터다. 그럼 8강 4라운드, 4강 4라운드, 결승 4라운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운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통 2-2-2-3이거나 뭐 2-3-3-3이거나 3-3-3-3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4라운드. 그래서 4라운드를 연속으로 하지는 않고 2라운드 하고 뭐 90초 쉬고 2라운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빡세죠. 솔직히 90초 쉰다고 돌아오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4라운드를 할 때쯤은 선후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성공해서 2라운드를 하면은 90초 쉬고 상대방이 그 다음 성공해서 2라운드 이렇게 해서 4라운드를 하는데 제가 해봤잖아요. 진짜 빡셉니다. 라운드 지옥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되긴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 하면은 죽음이에요. 전 출근 때 횡단보도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근데 되긴 되는데 잠시 혼이 빠질 뿐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뭐 밥을 잘 먹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와 진짜 안 돼요. 좀 충분히 쉴 수 있고 하는데 결승 가면 입에서 피만 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19라운드 할 때 피만 한 번 봤습니다. 네, 19라운드 할 때는 한 7, 8라운드 때부터 이미 피맛을 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배틀 나가고 토하고 배틀. 진짜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정말 춤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줄이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랄까 체력 안배만 잘하면 아무리 테크닉이 센 상대여도 체력 안배만 잘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테크니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유스올림픽 때 유리했던 게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테크닉 레벨이 사실 저보다 높았는데 다들 체력이 안 돼서 보여지는 퀄리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다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래서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누구랑 만나면 뭐하지? 막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고. 질문을 비빔밥 먹었냐고요? 전주하면 비빔밥이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맞네, 전주 비빔밥이었네. 비빔밥을 안 먹었어요 아직. 올림픽은 그런 거 진짜 전략이에요. 전략 싸움이에요 사실. 체력 훈련이야 이런 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비빔밥 먹지 말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식사를 저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뭐 다 같이 뭐 먹을까 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비빔밥 한 번도 얘기 안 나왔습니다. 먹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탈색 가능한가요? 탈색은 웬만하면 저는 탈색을 계속 하는 편이라서 외출이 가능할 때 머리를 자르고 그럴 시간이 있을 때 항상 하지 않을까. 제가 뭘 먹었냐면 오늘 아침에 칼국수 먹고 저번에 뭐 먹었지? 물짜장 먹었어요. 지금 이건 폰이고 지금 라이브 키고 있는 거는 그때 선물해주신 아이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 콩나물국밥 혜디 오빠가 시장에서 먹은 콩나물국밥 다르다고 알려주셨는데 먹으러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물짜장이라는 게 저도 물짜장? 이게 뭐지 했는데 약간 소스 많고 묽은데 빨개요. 근데 엄청 맵진 않고 되게 신기했어요. 전주역 앞에 콩나물국밥이요. 콩나물국밥 언젠가 먹지 않을까요? 지금 어쨌든 숙소입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고 전주 숙소예요. 여기 올 때 혜디 오빠 차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길도 안 막히고 아침 일찍 와서 길도 안 막히고 금방 딱 도착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의외로 해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베테랑 칼국수 맞아요. 기초체력관리요. 기초체력관리는 그냥 뭐 항상 하던 대로 운동하고 연습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왔습니다. 막 오래되진 않았지만 베테랑 칼국수는 신시가 돼가 맛있어요. 제가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옥마을 쪽에서 먹었어요. 응. 방 혼자 쓰냐고요? 원래 진천도 코로나 때문에 1인 1실로 이게 되었었다가 어느 순간 2인 1실로 다시 바뀌어서 여기 숙소도 2인 1실이에요. 검정색으로 제가 머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두피가 생각보다 짱짱해가지고 진짜 뭐 2주에 한 번 하거나 막 탈색 계속 하지 않는 이상 잘 버텨요. 각질도 안 나고 막 탈색약을 너무 막 바르지만 않으면 두피도 안 아프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사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전주하면 보통 비빔밥, 뭐 초코파이인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댓글 보고 알았어요. 뭐 먹을 생각을 못했네. 아이폰 13으로 폰 바꿀까 말까? 지금 폰 기종 뭐 쓰세요? 배틀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요? 뭐가 있을까? 배틀이 뭐 하면 항상 다 약간 에피소드가 뭐 하나씩은 다 있어가지고 뭐가 있지? 너무 많은데. SE2 쓰신다고요? 당장 바꾸세요. SE2요? 그러면은 충분히 13으로 바꾸실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네 12 프로맥스 12 프로맥스인데 나중에 저는 핸드폰은 지금 충분히 잘 쓰고 있어서 뭐 13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고요. 에피소드가 뭐 있더라? 배틀 에피소드 다친 거 생각나네. 무릎 다친 거. 무릎 다친 거. 막 배틀하다가 무릎 털리고 무릎 다친 상태로 배틀하고 그게 기억이 나네요. 폰 용량 어떠냐고요? 제가 지금 용량이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기가 넘게 남았어요. 오, 나름 많이 썼다. 제가 핸드폰이 256기가여가지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달 정도 윈드밀을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안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윈드밀 떼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 보호대하고 경기할 수 있냐? 제가 예전에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했었어요. 뭐 유솔림픽 할 때나. 근데 물론 차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좀 뭐랄까 어느 순간 너무 갑자기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무릎 보호대 없어도 컨트롤할 수 있는 무브 위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브레이킹에 관심이 생겨서 집에서 연습하고 계신다고요. 꼭 연습하실 때 공간 잘 확인하시고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혼자 할 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256기가 한 달 만에 다 써서 1테라 내려서 와 안돼. 그 제가 옛날부터 이 12 프로 맥스를 쓰기 전부터 그 맥북에다가 쓰고 이제 옮겼어요. 그동안 그 전에 핸드폰이 64기가밖에 안 돼가지고 찍고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컴퓨터로 폴더 만들어서 정리하고 이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용량이 지금도 충분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피 관리 알려주세요. 탈색하다. 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탈색 못하는 사람들 진짜 계속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하자마자 뭐 두피가 따갑다거나 아예 그냥 건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은 좀 타고난 게 아닐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트리트먼트 항상 잘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눈썹 탈색 브로카라. 탈색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쨌든 눈썹도 잘하잖아요. 그냥 귀찮아서 브로카라 쓸래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사실 나름 제가 두피가 탈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고난 머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 팁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Where are you now? I'm in Jeonju City, not Seoul City, okay? 티라미수 라떼. 이거 아몬드 크림 라떼였어요. 크림이 원래 이게 듬뿍 있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지금 훈련 브이로그요. 계획은 있어요. 충분히 찍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곽윤기 선수분의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저도 잠깐 나와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촬영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훈련 끝나고 남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이런 브이로그나 아니면 뭐 훈련 중에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브이로그를 찍으면은 저도 그렇게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지금 근데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다른 오빠들도 브이로그 찍을까? 그러고 다 같은 생각이라서 만약에 제가 제대로 찍게 된다면 편집자님도 따로 구해서, 왜냐면 뭐 자막 달고 뭐 이렇게 편집을 하기에는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 찍게 되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하면 편집자님 구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보다는 한 3월 울산 가면 그때부터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사실 영어를 써서 소통하고 싶기는 한데 영어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입이 안 열려요 지금. 잘 안 열려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네요. 스우퍼 콘서트 때 크루들에게 케이크 선물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제가 그 글에도 남겨놨어요. 콘서트 1월 1일인가 2일자 콘서트인가 그때 게시가 올린 거에다가도 쓰고 왔는데, 어쨌든 마지막이고 사실 이 많은 댄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뭐 한두 명씩 사적으로 만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언제 모이겠어요. 그래서 되게 기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무래도 같이 계속 출연했지만 방송할 땐 경쟁 중이었고, 방송 끝나고 나면 콘서트 하느라 또 팀별로 준비하고 해서 사실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뭔가 저도 다 친해지면 너무 좋은데 어쨌든 시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댄서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들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국가대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댄서씬보다는 어쨌든 체육씬에 계속 있기 때문에 더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YJX 멤버들도 더 만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카진 오빠 오셨네.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있고, 또 약간 뭐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좀 걱정했어요. 케이크는 하나고 팀 멤버는 다 제각각인데 케이크 이거 한 작은 거 하나만 주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선물 하나씩 돌리기에는 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편지를 대신 썼죠. 편지 써가지고 멤버 한 명씩 편지 써서 드리고 케이크도 같이 드리고. 그래서 좋아해 주실까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해 주셔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너무 별거 아닌 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좋아해 주셔서 진짜 안도가 확 됐죠. 진짜 저도 편지 쓰면서 와 정말 많다 이러면서 썼어요. 쓰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며칠 걸렸지? 뭐 하루 종일 쓴 건 아니지만 그냥 짬날 때 쓰고 몇 장씩 쓰고 자고 막 이랬는데 한 3일 걸린 것 같아요. 편지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썼어요. 그 콘서트 대기실에서. 집에서 몇 장 못 써가지고. Why didn't Instagram inform me in the beginning about your life? Oh, really? But it's okay. I'm talking with you still. 질문들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제가 전주 온 거 올리니까 지금 제가 같은 지역에서 숨 쉬고 있는 거 맞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까도 카페 사장님께서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대요. 에이 설마 이거 전주에 내가 와 있겠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맞다고 하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은 종목이나 선수분 있으신가요? 뭔가 그런 거보다는 사실 선수촌에 한번 갔을 때 뭔가 마스크도 쓰고 있고 다 거의 단복이 다 똑같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사실 잘 못 봤어요. 근데
일단은 곽윤기 선수분이 저번에 저희랑 사진 찍어 가셨는데 다시 만나서 좀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팀킴 선수분도 계셨고, 그냥 뭔가 계속 다니면서 다 보지 않을까요? 딱히 특별히 친해지고 싶다기보다는 다 한번 두루두루 뵈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보고, 다른 종목은 어떻게 훈련하고 생활하는지 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논언니에서 만나셨던 언니들은 보셨나요? 그 논언니 출연자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이제 현역이 아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 선수촌에서나 이런 데서 본 건 아니고 사실 못 만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논언니 때 이후로는 못 뵀어요. 전주 공기. 전주에 뭐 맛있는 게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물론 서울에도 많지만 괜히 전주에 와서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선수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어쨌든 훈련이기 때문에 프리하게 지내진 않아요. 어쨌든 외출 같은 거 할 때도 코치 감독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막 돌아다니기보다는 뭐 편의점 정도야 나갔다 올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어쨌든 뭐 어... 절크 파티 뽀면은 19년인가요? 그때 저를 보셨다니. 아직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훈련이 원래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던 패턴이랑은 다르다 보니까 밤에 좀 일찍 자고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네 맞네요. 절카파티뽀 와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절크 파티가 아마 못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네, 새 나라의 어른이 네.
어쨌든 뭐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있습니다. 전주는 선수촌이 없고요. 그냥 현외 훈련이에요. 진천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현재 깜짝. 상비군 선수님들도 같이 훈련하시나요? 사실 상비군은 정말 상비군이에요. 국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상비군은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이렇게 지원이나 훈련을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정말 국가대표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상비군까지 케어를 해주는 종목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방이 황토색이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황토색까지는 아니고, 이거 필터 때문에 그래요. 좀 옅은 브라운인데 그렇게 노랗진 않습니다. 필터 때문이에요. 베이지인데 조금 더 브라운기가 도는 베이지. 베이지로 얘기하기에는 좀 진해요. 네, 비행기 필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비행기 필터 너무 탐나던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필터 찾아볼까? 비행기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 이따 찾아볼게요. 찾고 다음 라이브 때 해야겠다. 저 너무 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매도 오빠이신가? 다음 라이브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훈련 중에 하게 되지 않을까. 훈련 쉬는 시간에. 혹시 스와이프 잘하는 방법 있나요? 스와이프 잘하는 방법은 일단 감을 알아야 돼요. 그 몸 쓰는 타이밍에 그 감을 알아야 되고요. 하체가 좋아야 되고, 하체 체력 좋아야 되고, 어깨 힘이 좋아야 돼요. 그게 받쳐져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지컬이 안 될 때는 죽어라 해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해외나 훈련 갈 때 꼭 챙겨가시는 물건이요. 물론 당연히 뭐 씻을 거나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챙기는 거고, 특별히 챙기는 게 있다면 해외는 일단 한식.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반찬 같은 거 사요. 가져갈 수 있는 거. 밥이랑 반찬 뭐 이런 거. 그냥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안 그러면은 만약에 갔을 때 제가 원하는 뭐 메뉴나 이런 게 없다 하면 낭패이기 때문에. 고추장은 사실 없어도 돼요. 고추장은 없어도 되는데 일단 그 밥이랑 햇반 같은 거, 밥이랑 김치 뭐 이런 거.
제가 기내식 나올 때 고추장도 챙겨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고추장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먹을 일이 없어요. 질문창에 질문이 이게 많아가지고 사실 질문창도 좋은데 그냥 라방 댓글에 남겨주시면 훨씬 더 질문창보다는 보기 수월한 것 같아요. She's Korean, so she can speak Korean. I can speak English also. 브레이킹 훈련은 어떤 훈련 위주로 하시나요? 이거 훈련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코치진 있고요. 코치님, 감독님 이렇게 있어요. Aren't you gonna participate in SBS breaking project? Yes. I won't participate breaking project. 훈련 중 가족 면회는 되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게 어렵게 된 거라서 코로나가 풀려야 좀 그게 좀 여유가 나지 않을까. 코로나가 물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많아지고 있어서 쉽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수들은 훈련할 때 마스크를 선수촌에서는 안 끼기 때문에 무조건 청정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출도 쉽지 않고 어쨌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코치와 감독이 있어야 하고 뽑혀야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체계가 잡혀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면 사실 국가대표가 되는 의미가 없어서 훈련이나 배틀할 때 꼭 챙겨가는 물건 그냥 뭐 신발, 배틀복, 뭐 신발, 커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챙겨가진 않아요. 그냥 제일 필수적인 것들. Fly at home 필터요. 이따 찾아봐야지. Fly at home, 오케이. 그게 비행기 필터인가요? Fly at home. 여기 영어 질문 하나 얘기를 해볼까? Do you want to be a dancer or an idol? I'm a dancer and breaking athlete now. 되고 싶다고 하긴 이미 하고 있는 직업인데. 편의점 갈 건데 과자 뭐 먹을까요? 그거 뭐야, 꼬북치 바닐라만 한번 먹어봐주세요. 전 아직 안 먹어봤지만. 혹시 환경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환경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죠.
이루어진 사람들이 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Yeah, can I be a big girl if I learn or no?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혈액형 뭐냐고요? O형이에요. O. 진주 주민기시거나 전주 진주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는 아메리카노 마실 때도 있고 단게 땡기면은 뭐 라떼 이런 거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보통 음료 마실 땐 음료 마시고 커피 마실 때는 커피를 마셔서 단 거 땡기면 주로 뭐 에이드, 뭐 과일 음료 같은 거 주로 마시기도 하고. 근데 수업하기 전에 진짜 라이브 키면은 영어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훨씬 더. 네, 저는 단 거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막 정말 하루 종일 막 챙겨 먹지는 않고 그냥 밥 먹고 꼭 후식을 먹어줘야 되는 정도. 막 그걸 정말 밥처럼 먹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하루에 뭐 초콜릿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뭐 단 음료든 꼭 하루에 먹긴 먹어줘야 되는 정도. 저는 그냥 간식을 밥처럼 안 먹게 되더라고요. 머리, 빨간 머리 언젠가 해보지 않을까. 제 머리는 열려 있습니다. 사실 좀 고민돼요. 지금 염색을 뭐로 할지 색깔 추천받습니다. 머리가 짧아서 전체 염색밖에 못할 것 같은데 좀 길면은 좀 투톤하거나 이러려고 했거든요. 울산 가기 전에 염색할 거예요. 울산 가기 전에. 근데 머리가 짧으니까 막 새빨갛게 하기는 너무 좀 들 것 같고. 예리님 카페 하고 오신 귀걸이네요. 이거요. 그 카페에 제가 방문했다가 선물 보따리로 받은 것 중에 귀걸이가 있어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전주 훈련 동안 계속 사고 있어요. 애쉬블루 파란색. 일단 지금 길이로 애쉬 그레이는 저번에 했으니까 애쉬블루.
애쉬블러. 애쉬블러도 괜찮은 것 같아. 탈색 말고 염색은 안 하나요? 이게 염색이 잘 나오려면 이게 탈색을 해서 하얗게 빼야 색깔이 잘 나와서 항상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죠. 지금 뿌리가 보시다시피 살짝 이게 까맣게 나가가지고 이거 다시 탈색하고. 제가 머리가 짧아서 이런 뿌리가 확 티나거든요. 진짜 눈치껏 뿌리가 금발로 나와야 되는데 멜라닌은 어떻게 뺄 수가 없네요. 언니 2024년까지 이후에 또 계속 응원할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계속해서 응원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지금 33번인데 딱 7번 40분까지 하고 마무리해볼까 해요. 모니카쌤과 친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수업에 출연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고요. OFD 원장님이시잖아요. 제가 2020년도 OFD를 처음 가면서 그때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다가 마침 수업파에도 출연을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클리닉 굳이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 디자이너 쌤께서 뭐 머리를 영양을 좀 넣어주시고 기본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약간 코팅 방어막처럼 해서 해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그 OFD 갔다가 YJX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OFD 수업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이게 소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언니 동생 사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원장님이시고 해서 제가 모니카쌤으로 불렀다가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모니카 언니도 언니고 립제이 언니도 언니고 제가 배우거나 제자인 적은 없어요. 코레오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노래를 얼마나 잘 들리게 만드냐인 것 같아요. 안무를 짤 때. 근데 그 들리게 만드는 방법이나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제 스타일로 풀어나가는 거. 그냥 저도 제 동작을 보고 노래가 들리나 안 들리나 표현이 잘 되나 안 되나 보면서 하는 편이에요. 원래 춤도 좀 노래 세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동작으로 하는 편이긴 해서 저의 원동력이라 함은 일단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앰비션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작업이었어. 너무 잘 들려서 매일 작곡가 되는 게. 아니 이런 드립은 진짜 와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좀 제 스타일대로 안무를 짜긴 짜는데
노래도 잘 들려야 된다. 그 브레이크 앰비션이랑 작업한 것도 사실은 제가 고독방에선 얘기를 푼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일단 비걸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영상을 남기든 하고 싶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고, 근데 마침 수걸파의 이 친구들이 나왔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라면 같이 할 수 있겠다. 너무 또 각자 개성이 튀어버리면은 융화가 잘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융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라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브레이크 앰비션이 원래 그 수걸파에 나온 새 친구들이 메인 멤버가 원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스테리 언니라고 비걸 언니가 원래 있었어요. 그 언니까지 같이 해서 브레이크 앰비션 비걸들 다 모여서 5명이서 같이 영상을 남겨보자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걸들끼리 다 같이 하면 멋있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 브레이크 앰비션 친구들이 K-팝 미션에서 떨어졌거든요. 수걸파에서. 그거가 사실 그 친구들이 못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친구들은 최선을 다했고, 사실 그런 K-팝 노래는 기존의 K-팝에는 코레오그래피, 일반적인 안무가분들이 그런 노래 비걸들은 K-팝엔 약하구나, 비걸들이 K-팝에 짜는 거는 약하구나, 뭐 안 어렵구나, 어려울 순 있죠. 근데 절대 그게 못하는 게 아닌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생길까봐 저도 수업파에서 다 K-팝에 다 테크닉 넣었는데 어쨌든 충분히 비걸들도 K-팝을 멋있게 할 수 있고, K-팝이고 팝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 콜드블러디드 노래에다가 비걸들 데리고 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하면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푸더크나 이렇게 비걸들의 스킬을 썼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거든요. 2절, 특히 2절에 제가 짠 부분이 더 임팩트를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해봤는데 마침 이제 연출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멋있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워. 제가 대부분 영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춤을 다 춰요. 근데 그 영상은 이제 파트가 나눠지기도 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힘을 덜 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그동안 찍은 영상들 중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종종 계속 돌려봅니다. 아니 애플워치의 시리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왜 켜졌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켜졌지? 그걸 깨고 싶었어요. 어쨌든 콜드블러디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 영상은 후대에 더 레전드가 될 영상일 거예요. 저 진짜 자신있게 말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이번 영상은 좀 자신이 있더라고요. 수정 사랑니는 무사하니? 그냥 그런 생각인데 이 영상은 정말 퍼졌으면 좋겠어요. 콜드블러디드. 아이 수정이 볼 부은 거 내가 직접 봤어야 됐는데 지금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팬분들이 계시는구나. 진짜 정말 가끔 보다 보면 놀라요. 애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높으신 분들까지. 모두의 용한. 수정아 그거 언제 나왔나? 내가 못 본 건가? 몰피 프로모? 저는 사랑니가 안 났어요. 언제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치과를 간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오케이 몰피 프로모 대기 탄다 내가.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but I still watching you. Thank you. 기왕 이렇게 된 거 6시에 끝내봅시다. 얘기하다 보니까 40분을 넘겨버렸네. 아니다.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를 하긴 할게요.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직장 상사분께 들키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꿈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게 예술적 꿈이라서 좀 많이 힘든 일이 시작됐는데 현실적 상황 때문에 고민이다. 어떤 고민인가요? 그냥 현실적인 그런 뭐 금전적인 문제.
퇴사는 안 돼요. 뭐 월급 루팡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월급 루팡과 수업 제치는 학생분들까지. 오늘 이따가 요거트볼을 사볼까 해요. 코치님한테 말씀드리고 코치 감독님한테 저 이거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하려고. 애기 옆에 두고 계신다면 부모님이신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 Will you be participating in Taipei People City? I don't know, but maybe I won't participate. 아, 타이페이 비버시티 재밌는데. 요거트에 곁들이는 과일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주로 많이 먹어요. 타이페이 비보이시티가 뭐냐면 그냥 대만 비보이 대회인데 제가 그 타이페이 비보이시티랑 유스올림픽 아시아 예선이랑 동시에 열려서 유스올림픽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고 저녁에 타이페이 비보이시티를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언니 다음 달에 생일인데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서. 아이고, 뭘 또 보내십니까?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진짜. 물론 편지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선물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YJX로 보내도 제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사가 언니다. 웬일이야. 언니 처음 들어왔어요, 언니들 중에. 저는 인천주. 뭐예요, 언니? 울산 기간 아니고 전주 기간일 거예요. 이사가 언니 할 말 많으시면은 전화. 사옥이에요. 아, 출근 시간이구나. 곧. 일찍 연습하시네. 6시부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여러분 편지 회사로 보내시면 제가 못 받을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사 언니 이따 전화해주세요. 선수촌이 아니라서 그때 선수촌도 아니고 어디로 보내야 되지? 아, 갬블러. 그러네요. 제가 최근에 갬블러에 연습 안 해가지고 까먹고 있었네. 갬블러 오케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갬블러 연습실이 그나마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갬블러 연습실이 그 뭐지? 택배나 이런 게 오면은 문 밖에다가 놔서, 그러니까 건물이 연습실이 지하인데 그 지하 문이 이제 닫혀 있으면은 그 계단 앞이에요. 사실 아마 그쪽에 택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못 받는 거보다야 갬블러 연습실이 훨씬 낫겠네요. 맞네. 갬블러 연습실이면 받을 수 있겠다. 문 밖에다 놔버리면 이제 야옹이들이 습격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야옹이들은 츄르 빼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선물은 보내지 마세요. 편지만 보내세요. 여러분, 편지만 보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편지만 보내세요. 여러분, 절대 안 돼. 편지만 보내세요. 관리자도 없어요, 뒷면접실에. 저는 반려견 없고요. 옛날에 햄스터 키워봤는데 지금은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키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도 집에 없고 해가지고 부모님도 바쁘셔서. There are many cute cats in Gambler Studio. Yes, but not in Gambler Studio. Not inside. Outside. There. 편지는 전주에 보내면 내일 간다고요? 아예 보내지 마세요. 전주로는 보내시면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나? 호텔이라. 딱 6시에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물 안 보내주셔도 정말 괜찮고요. 편지는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새하늘 어시님이나 사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선물은 쌓이고 오라버니분들은 난감해지는 거죠. 근데 퇴근하고 나서, 아니다, 그래도 이제 낮에 출근하시는 오빠들 몇 명 계시거든요. 미리 말씀이라고 드려놔야 되나 이거. 근데 어쨌든 그 평안빌딩 지하 1층인데 거기 우체통도 없고요. 그냥 뭐 없어요. 안 되는데. 선물은 너무 큰 선물, 작은 선물 너무 많이 받아서 과분해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고.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갬블러 크루라고 지도에 치면은 주소가 나오실 거예요. 편지는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택배함 설치할 자리도 없어요. 거기 좁아가지고. 플라이 앳 홈 다시 한번 상기 감사합니다. 검색해볼게요. 필터 검색. 플라이 앳 홈. 지금 찾아볼까요? 그 필터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플라이 앳 홈. 찾았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서울 오게 되면 연락해. 오케이, 말해. 너희 집 갈 거야.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찍었어요. 이거를 이제 라이브 때 써먹어보는 걸로. 여러분 곧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팬아트요. 팬아트 제가 팬아트도 되게 종종 받았어요. 집에 걸어둔 것도 있고. 하지만 너무 수고로우실 것 같으니까 편지만 받겠습니다. Yeah, how do you increase arm strength? Push up and pull up and other exercise. 손을 왜 흔드냐고요? 이 비행기 떠나가니까 안녕 하는 거지. 아이고. 근데 팬아트도 다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네. 일단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캡처 타임. 오케이.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라이브로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언젠가 금방 돌아올 것 같지만 아마 훈련 중에 생각보다 여유 시간이 좀 나서 종종 들어올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정말 사실 증상도 증상이지만 격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얼마나 했지? 1시간 반이나 했네. 진짜 시간 순식간이다. 너무 즐거웠고 저도 오랜만에 소통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진짜 항상 특히 요즘도 그렇게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다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안녕. 저는 찾아올게요, 금방.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